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에서 현재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용원이라고 합니다. 금일 일단 이렇게 좋은 학술대회에서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동별 음식점 매출과 블로그 게시글 수 사이의 상호관계 연구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근본 학술대회가 대체로 그 코비드-19의 어떤 정부 정책들을 위주로 발표를 해주셨지만은 그 주제와는 조금 이질적인 부분이 있긴 하오나 해당 연구에서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정책 평가나 이런 것들은 인과 효과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본 연구에서 어떤 살펴보는 인과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는 노력이나 뭐 방법론들을 위주로 들어주시면, 그리고 해당 이런 방법론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드리겠습니다. 음식점은 타업종에 비해 자본 부담이 낮고 적은 인원으로도 창업이 가능해서 많은 개인이 창업 시에 관심을 가지는 업종이죠. 그러나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 변동에 매우 취약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높은 폐업률을 가지지만은 그에 상응하는 신규 창업이 발생하면서 잦은 교체가 발생하는 산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음식점의 특성으로 인해서 많은 음식점 창업자들은 음식점의 매출 증대를 위한 마케팅 및 입지 선정 전략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마케팅 전략 중에 가장 보편화되어 있고 많이 쓰이는 이런 전략 중 하나가 블로그 마케팅인데요. 이런 블로그 마케팅은 온라인 구전에서의 주요 정보 전달 매개체로서 많은 음식점들이 이에 영향력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점 정보 공유의 역할을 하는 블로그의 경우에는 데이터 추출이 어렵고, 그리고 음식점 매출 간의 상호 영향, 그러니까 음식점 매출이 블로그 글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면서 동시에 블로그 글수가 음식점 매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동시성 때문에 어떤 영향 관계를 식별하는 게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저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법정동별 상권 내에 위치한 음식점의 평균 매출과 블로그 구전의 상호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다양한 측면에서 블로그 구전의 생성 및 평균 매출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봄으로써 보았습니다. 문헌 연구는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의 음식점업이 이제 온라인 구전 자체가 음식점업의 방문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 데이터는 이제 가상 편의가 존재를 할 수가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와 보완될 수 있는 실증 연구와 실제 매출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국내에서 실제 매출 데이터와 온라인 구전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한 연구들은 대체로 데이터 추출이 간편한 영화 산업에서 이제 주로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플랫폼의 리뷰, 댓글 수와 같은 온라인 구전이 음식점 매출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했었습니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는 온라인 구전의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살펴보고자 했는데요.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저희는 주로 리우 et al. 2018년 연구를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리우 et al은 애호 효과와 정보 필요 효과를 활용을 해서 음식점 클러스터 자체가 뭐 소비자의 유입을 증대시키는 방향, 혹은 음식점이 많아지면서 사전 정보의 수요가 커짐에 따라서 뭐 온라인 구전이 증가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도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이게 적용이 되는 건가를 또한 연구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가설 설정은 이제 나눠드린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그래서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량이 비교적 많은 블로그의 구전 효과나 이런 생선 요인을 살펴보았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영향의 동시성이나 뭐 개체의 고정 효과 등을 모두 고려한, 그러니까 좀 더 인과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자 고정효과 2SLS 모형을 통해서 음식점 매출과 온라인 구전 간의 상호 영향을 식별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추정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패널 분석을 통해서 법정동별 고정효과라고 하면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이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그런 특성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많은 요인들을 이제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분석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법정동별 음식점 매출이랑 맛집 블로그 게시글 수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동시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패널 분석이 위에서 설명드렸던 많은 요인들을 통제함에도 불구하고 내생성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아래의 요인들을 고려를 해서 연립방정식을 구성을 하고 고정효과 2SLS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2SLS 분석을 통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동시성의 어떤 영향관계를 식별을 해 보았습니다. 2SLS 방법론이 적용되기 위해서 즉 동시성의 영향관계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구 변수들이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요. 평균 매출이 맛집 블로그 글수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지가지수와 전년도 지역 내 요소 소득을 도구 변수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도구 변수의 조건이 해당 그 말씀드렸던 지가지수나 전년도 지역 내 요소 소득들이 소비자들의 그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고 그 소득이 평균 매출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맛집 블로그 글수에는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도구 변수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맛집 블로그 글수가 평균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꽃집 부동산 블로그 게시글 수를 도구 변수로 활용을 했는데요. 꽃집 부동산 블로그 게시글 수 같은 지역 내에 있는 것들인데 같은 지역 내에 있는 꽃집 부동산 블로그 게시글 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지역 내 어떤 블로그 마케팅이 활성화되었다거나 뭐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맛집 블로그 글수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지만은 꽃집과 부동산은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음식점의 평균 매출에는 영향 관계가 비교적 적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와 같은 도구 변수를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설명으로만 드리는 것보다 뒤에 또 통계적으로도 이런 도구 변수가 성립이 되는지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으니까 추후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구 변수를 활용할 경우에는 도구 변수로 설명되는 내생 변수의 변화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 지가지수 및 전년도 요소소득이 평균 매출에 미치는 영향 부분이 맛집 블로그 글수에 미치는 영향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 결과를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서 보여드렸던 식 2번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 소비자들의 소득 증대로 인한 매출 증대가 음식점 블로그 게시글 수에 미치는 영향으로 해석하셔야겠습니다. 데이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서울에 있는 음식점들의 데이터들을 수집하고자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 우리마을 가게 상권 분석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API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API 데이터 자체는 상권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수집이 되어 있는데 상권을 기준으로 이렇게 데이터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뒤에서 이제 블로그의 효과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 블로그가 적절하게 식별되어 있는지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상권별 데이터를 동별로 법정 동별로 이렇게 모으고자 일단 좌표 카카오지도 API를 통해서 이제 동별로 취합을 한 과정을 여기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추가적인 어떤 그 통제 변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매출 특성, 인구 특성, 음식점 경쟁 강도 및 포화 특성, 집시설 특성 등을 이렇게 통제를 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 수 같은 경우에는 웹 크롤링을 활용하였고요. 다음과 같이 땡땡동 맛집을 키워드로 하여서 땡땡동에 위치한 땡땡구가 제목 및 본문에 있는 경우들만 포함하여서 그 데이터를 취합했습니다. 그래서 추정 결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꽃집 및 부동산 게시글 수는 먼저 추정 결과를 설명드리기 전에 해당 도구 변수들이 적절한지 이제 통계적 기법들을 활용해서 살펴본 결과 강한 도구 변수이고 도구 변수로 사용이 적절하다는 것이 이제 통계적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도구 변수를 활용한 분석 결과를 그대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법정동의 관심도 상승 및 활발한 블로그 마케팅으로 인해 맛집 블로그 게시글 수가 1% 증가할 경우에 평균 매출은 0.109% 정도 상승하는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클러스터 효과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음식점 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그 음식점들이 모여 있음으로써 매출 상승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또한 분석 결과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들의 소득 상승으로 인해 법정 동네 발달 및 골목 상권에 위치한 음식점의 평균 매출이 1% 증가할 경우에 네이버의 맛집 블로그 글수가 2.8%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는데요. 이는 이제 소비자들이 블로그를 음식점의 정보 공유의 장으로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행태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렸던 애호 효과나 정보 필요 효과로 인한 어떤 그 음식점 블로그 글수가 늘어나는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법정동의 블로그 구전 그리고 골목 및 발달 상권 내에 음식점의 평균 매출에 미치는 상호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음식점 밀도 상승에 따른 현기의 음식점 평균 매출 혹은 블로그 구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본 연구가 제공하고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블로그 구전과 법정동별 평균 매출이 상호 영향 관계가 있음을 보여드렸고요. 블로그 마케팅이 이제 실증 분석을 통해서도 살펴본 결과 실효성이 있고 중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음식점의 어떤 블로그 구전 생성 요인으로서 음식점 클러스터가 이제 유의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림으로써 이와 같은 음식점 입지 선정 시에도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시사점 또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이제 만약 법정동별 음식점 매출이나 온라인 구전이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의존적일 경우에 공간 회귀 분석을 통해서 조금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법정동 구획별로 이제 영향을 살펴봤지만은 마케팅 측면에서 블로그 구전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데이터가 아니라 좀 더 세분화된 개별 음식점에 대한 데이터 위주로의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이러한 구성에 있는 데이터는 찾지 못했기 때문에 법정동 위주로 이렇게 연구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구전 효과 관련 연구에서 게시글 수, 단순히 볼륨뿐만 아니라 블로그 구전 정보의 극성 지수와 같은 다양한 온라인 구전 요소나 타 플랫폼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면 좀 더 풍부한 연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